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동네 채널 김도윤입니다. 이번 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도 2동에 있는 해성 대유 아파트입니다.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9 타경 24,911호 제주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이름은 해성 대유 아파트, 청수는 4층입니다. 전용 면적 18평, 대지권 16평. 매각 물건이 뭐냐?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채권자는 뭐뭐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회사가 이러한 회사일 때 채무자는 돈이 간절했겠구나, 조금 더 급했구나, 한도가 많이 필요했겠구나, 뭔가 신용도는 낮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채무자, 소유자, 만약 이 사람이 점유자일 수도 있죠. 이 점유자가 어떠한 사람일 거라는 것을,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흔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입찰 31일 전입니다. 2020년 5월 18일 날 2억 400만 원에 1차 진행을 했는데, 자, 유찰됐습니다. 그리고 2차 2020년 6월 22일 1억 4,280만 원에 진행 예정입니다. 31일 전입니다.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어떤 흔적이 있는가? 경매가 접수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흔적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뭐 집행관이나 뭐 등기소, 뭐 이런 곳에서의 어떤 서류의 접수, 뭐 신청, 뭐 이런 것들은 뭐 낙찰자하고 상관없는 거죠. 집행관, 뭐 기일, 입찰 조서, 경매 진행 과정에 있어서 집행관들의 어떤 뭐 보고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니까 낙찰자하고 관련은 없다. 감정평가서 제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권자들이야 당연히 내가 받을 돈이 이렇게 있어 라고 신청해야 되겠죠. 네, 뭐 그 외에 임차인, 뭐 유치권이라든지 낙찰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점유관계 조사서 보겠습니다. 본건 출장하여 점유자가 부재 중이었다. 사람이 없었고 인근 탐문하였으나 점유자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전입세대 확인을 해보니까 소유자 가족이 전입돼 있더라. 임차인 등 조사를 위해 별지와 같은 안내물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다. 뭐 연락이 없었겠죠. 자, 여기서 좀 참고할 만한 거 있습니다. 본건 출입문에 가스요금 미납으로 가스 공급 정지 통지서가 부착돼 있더라. 자, 임차인 없고 조사도 안 됐고 소유자는 연락도 없었다. 그러나 전입세대는 소유자가 있고 가스 공급이 정지될 정도로 요금은 상당 기간 미납이 돼 있고 용급이 가스가 공급이 정지돼 있다는 것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물건들은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명도 계획을 조금 더 철저하게 세우고 준비하셔야 된다. 사람이 없으면 명도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소유권자, 자, 이 사람이 전입세대에 있는 세대죠. 근저당 뭐뭐뭐 캐피탈, 자, 이것이 가장 빠른 날짜가 가장 빠른 2016년 11월 18일 설정된 근저당. 자, 이것이 중요한 권리입니다. 첫 번째 1순위로 있는 근저당,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이 기준 이하의 밑에 있는 그 이후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된다. 그것이 권리가 무엇이든 소멸된다. 보면 뭐 권리 관계를 쭉 보면 뭐 압류, 가압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뭐 캐피탈, 뭐 세무서 이렇게 지금 현재의 이 채무자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 어렵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자, 등기 현황 보셨죠? 인수할 거 없다. 자, 관리비 연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가스 요금 미납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된 세대다. 관리비 연체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특히 만약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공용 비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인수될 수 있고 명도 과정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을 꼭 하시라는 겁니다. 각종 공과금, 관리비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차해놓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 계획은 소유권자 세대를 상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상 기간은 1에서 약 3개월인데 자, 이런 물건들은 사람이 없다면 3개월 이상 최대 강제 집행해 보니까 6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하셔야 된다. 자, 강제 집행은 약 200에서 약 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200만 원 정도의 협의가 된다면 꼭 찾아서 돈을 주고 협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동평액대 매물입니다. 해성, 대유 2억 1,500 이상, 2억 1,500 이상, 2억도 있습니다. 1층. 자, 우리 4층이죠. 자, 그 감안해서 실거래가 보면 2020년은 없고 2019년에 있습니다. 자, 5층 2억, 1억 9,500, 3층 1억 8,100도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우리는 이 거래 내역에 좀 더 주목해야 되겠죠. 감정가 2억 400원. 그럴 법한, 충분히 감정될 법한 가격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아주 낮게 거래된 가격들 보면 이렇습니다. 호가는 2억 끼고 이렇지만 따라서 1억 9천, 1억 8천 이 사이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인근 낙찰 사례, 인근에 비슷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도 수소나 신천지 두 개 분석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최근입니다. 1도 수소나. 자, 요거 전용 면적 14.8평, 3층이었고 2차에 낙찰되었고 경쟁률은 18대 1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중요합니다. 현재 그러면 유사한 물건이 옆에 근처에서 지금 진행이 된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최근에 5월 18일 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낙찰된 한 명 중 빼고 나머지 17명은 그 자리에서 얼마에 낙찰되는지를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자, 그 사람들은 시장에서 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유사한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수요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유찰 떨어지고 나서 폐찰하고 나서 증발해서 세상에서 없어졌겠습니까? 그대로 살아서 이 사건, 지금 현재의 경매 사건을 지켜보고 있을 사람들입니다. 다 입찰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입찰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이 외에도 또 다른 수요자가 있을 수 있다. 즉, 이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반응은 일어날 수 있는 수요자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감정가가 이러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렇게 기록되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2018년 시간적 거리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한 두 개 정도는 해봐야 돼서 제가 꺼냈는데 2018년도에 신천지 아파트도 13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시는 지금의 어떤 매매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하지만 현재 가격 하락이나 호가와 또는 그 실제 거래 사례, 거래 기록의 가격, 그 가격 사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록된 낙찰가율은 이렇습니다. 91.7, 94.2. 가중 평균 구하면 92.5 정도 됩니다. 자, 하한가 1억 8천을 적용하면 자, 경쟁 심리가 제법 있을 거라고 보고 명도 저항도 있을 겁니다. 1억 7천 54만 원. 상한가 1억 9천을 적용하면 1억 7,900. 자, 따라서 낙찰가는 1억 7천과 1억 8천 이 사이 될 겁니다. 거래 가능 금액은 1억 8천과 1억 9천이었죠. 한 1,000만 원 정도 낮게 낙찰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최근에 18대 1이었습니다. 자, 이거 꼭 감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없던 물건이 갑자기 나타나서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경쟁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쭉 이어져 오는 수요자, 어떤 매도자들의 생각이 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 자, 그것을 꼭 인지하시고 사건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 신청, 좋아요
부탁드립니다.